dun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논술을 쓰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논술 문제를 읽고 요약하는 방법, 아니면 요거를 갖다가 개요를 짜는 방법, 아니면 요걸 개요를 가지고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구성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쓰는 방법,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치기 전에 적어도 이런 걸 하나도 안 배웠지만 한 5개 정도는 써봐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 지도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하면 요거를 변형해서 그 학생에 맞게 논술을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5개 정도 쓰다가 보면 얘가 논술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뭐 논술이 실제적으로 5% 정도밖에 합격률이 안 되는데 20명에서 1명 묻는데, 문과 논술이 너 한번 써봐라 그러면 진짜 10명 중에서 4명 이상 40% 정도 붙였거든요. 너 한번 써봐라. 이제 내가 이거 판단하는 건데, 이거 해도 뭐 모르겠다고 해. 가능성 별로 없다고 그런 애들 중에서도 대박 돼가지고, 역전이 유일하게 가능한 게 논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신 등급 한 등급 차이가 2점 차이 나면 뭐 5점 차이 나간다고 쳐봐요. 뭐 한 3, 그러면 5점에서 7점 차이 난다고 쳐봐. 등급이 3등급에도 가는 대학인데 내가 8등급이라고 쳐봐. 이거 논술 2줄만 쓰면 다 극복되거든요. 2줄 정도면 완전히 극복되기 때문에 진짜 4등급, 3등급, 5등급인데 성대도 성균관대도 하고 연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한양대도 가고 하는 상황이 유일하게 발생하게 논술이에요. 다른 거는 대박을 못 맞아봤는데 평생 살면서 논술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대한학교 학생도 저기 가는데 뭐 서울여대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 봅시다. 기억이란 선택과 망각 과정을 통해서 집단 기약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선택과 망각이란 단어랑 집단 기약을 의도적으로 재구성이라는 단어, 이거 잘 썼어야 돼. 거의 고칠 게 없어요. 나는 이런 것처럼 문학이 아니에요. 논술은 글쓰기 시합이 아니라 비문학이죠. 비문학. 요점 정리 잘해서 쓰고 그 비문학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라고 쳐도 이 비문학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 비문학에 있는 자기 생각이 자기 독특한 개성이냐? 아니야. 그냥 배운 거 쓰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친구들이 A랑 B랑 문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4명이 있으면 니네 둘은 무슨 얘기 한 거잖아. 니네 둘은 무슨 얘기 한 거잖아. 니네 둘하고 둘의 얘기를 비교해보니까 이런 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점 때문에 니네 A팀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A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만 B에서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A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객관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으로 글 잘 쓰면 문창과 애들만 뽑는 거지 왜 논술을 왜 보겠어.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정확하게. 자, 가는 이렇게 써도 돼. 가는 기억은 본질적으로 재구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어낸다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가에서 등장하는 인디언 심리학자 이거 안 써도 돼요. 랄프 헤비어는 이렇게 해도 되고. 왜? 이거 쓰는 글자 5자로 소용해요. 손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써도 상관없지만 안 써도 상관없는 것들 이렇게 여기 2자, 5자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한 50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단락을 더 다른 내용을 더 집중해서 쓸 수 있겠죠.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게 내가 첨삭하는 이유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자는 얘기 아니라니까 절대로. 글을 부드럽게 쓰자는 얘기도 안 해. 주어 서술어가 엉망이어야 돼가지고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모르겠지만 뭐 예쁘게 하고 자세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 팍팍팍 써도 돼요. 자, 랄프 헤비어는 어려운 결정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당시 상황을,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거야, 네가. 어려운 결정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사실과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단어는 상황을, 그쵸? 사실과 조화시켜 재구성했다. 요거만 있으면 돼.
라고 평가하면서 자전적 기억이라는 연구 주제를 넣었다. 이건 깜빵평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더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등장하는, 안 해도 되죠. 가의 하면 5자 건져 또. 그쵸? 나중에 지나가면 이거, 예를 들어서 300자, 500자 쓰라고 그랬으면, 니 걸 쭉 줄이면 350자가 되고, 150자를 더 다른 이야기를, 더 심화되는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 증거, 이런 걸 껴넣을 수 있죠. 그걸 해서 애들이 대박이란 거야. 논술은 가점형,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어가 나오면 감점을 안 해. 근데 그 단어가 빠지면 감점을 하는 방식이에요. 채점이. 그러니까, 사실과 조화, 재구성, 자전적 기억이 나오면, 여기는 점수 줘야 돼. 그럼 그 단어를만 확인하는 거야. 그 단어를 확인하는데 좀 자연스러우면 9점. 자연스럽지 않으면 8점. 좀 어색해, 너무. 그럼 7점. 근데 단어가 하나 빠질수록 2점씩 깎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잘못 쓴 건 아니에요. 자, 이 정도 좀 초반기 단계여서 이게 두 번째 쓰는 논술인데, 이렇게 구조만 봐도, 아, 이거 참 잘 썼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나도 안 배웠는데, 이렇게 쓰면. 자, 나는 태평양 전쟁에 막바지에 투하했던 히로시마가, 투하되었던 히로시마? 투하된 건 폭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에. 그죠? 1950년부터 반해평화운동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당시 정치 상황, 이렇게 이걸 다 찍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피폭과 공습을 통해서 의식을 자극하고, 이게 의식을 자극. 공습에 대한 자전적인 기억의 수집과 보존.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을 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근데 또 중복됐죠? 전시고통과 기억을 수집하여, 여기. 전시고통과 기억, 자전적인 기억, 의식, 자극.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죠?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그죠? 여기 자전적 기억을 집단 기억으로 붙여갔다. 그럼 단어가 필요한 거는, 자, 뭐가 필요할까? 반해평화운동, 오케이, 콜. 그죠? 피폭과 공습, 오케이, 콜. 의식자격, 콜. 자전적 기억, 콜. 수집과 보존, 콜. 단어다. 전달, 다음 세대. 집단 기억. 오케이? 이런 단어들만 기억해서 이걸 가지고 쪼로록 연결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 같은 경우에는 분량상으로 요만큼을 썼잖아요. 요만큼. 그죠? 요까지 치면 요만큼. 근데 나는 어디까지 썼어? 엄청 길어버려. 그죠? 요게 자전적 기억이고, 그러면 이거는 집단 기억이고. 근데 여기에는 뭘 중심했어요? 어려운 결정을 놓고 갈등은 많았는데, 여기는 뭘 결정을? 재구성에 강했다. 재구성 성격이. 내가 재구성에 강했다. 그러면 이 밑에는 통하는 뭐야? 이렇게 선택과 망각의 과정 중에서 뭐를 의식과 선택과 망각이 강했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이 가와 나를 치열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줬어야 되는데, 나가 길어요. 못 쓴 건 아닌데. 자, 여기에 보면, 이 시기에는, 아서도, 기억 공정, 다른 기억, 그죠? 다른 기억. 이건 나쁘지 않아. 집단 기억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억. 이런 차 논의 화해, 소통과 화해. 그죠? 그러면 목소리의 보존. 자전적 수집과 보존. 이거 또 나온 거네요. 후방 전쟁 경험 매체 주목. 포스트 메모리 세대는 실현 트라우마를 물려받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전달하는 과정. 됐어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조금 더, 여기에다가 압축해서 썼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55년 전쟁 기억 반환점을 맞는다. 그죠? 관련된 3, 4 이렇게 태평양 전쟁 3, 4 사건들이
가해자로서의 기억. 상처를 줬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쓰고, 이렇게. 집단 기억으로 되는데,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뭐 했냐? 이렇게. 피해의식. 두 번째는 뭐라고? 가해자로 기억. 이거는 피해자로 기억.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성격을 부정하면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죠? 이게 기억이 있는데, 이걸 요구받았는데, 이거를 부정했다. 그러므로서 1번이, 그죠? 이러한 1번의 모습. 방어를 위해서 싸웠다. 공격이 아니라 자기들은. 받으면서 기억 선택에 망각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요 위에 보여. 망각 과정. 이렇게. 망각 과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재구성했다. 드러났다. 이처럼 집단 기억은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맥락,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를 평가함으로써 서로 충돌하는 집단 기억을 타당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능력상으로는 과정으로 잘 썼어요. 예를 들어서 A를 쓰고 자 보면 저 앞부분에는 뭐를 썼어요? 재구성을 썼어요. 재구성은 뭐 때문에 재구성해요? 근데 기억은 본질적으로 재구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지? 무의식적으로 지어냈다. 그냥 지어냈다는 게 무의식으로. 근데 무의식으로만 하느냐?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의식적으로도 될 수 있다. 왜? 나에서 보니까. 그죠? 갈등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갈등 상황. 이 갈등 상황에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닐까. 갈등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피해자로서 기억을 하는 집단과, 여기는 뭐예요? 가해자에서의 집단. 요거는 뭐라고요? 공습이나 이런 거. 요거는 뭐라고? 전쟁에 지면서 자기들도 가해자의 집단 기억이 있다는 거지. 두 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뭐고, 이렇게 나타난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억,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서로 충돌했을 때, 여기는 뭐, 요 피해자로서의 기억은 뭐고, 이걸 뭐고, 그죠? 충돌했을 때, 집단 기억들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것들, 이렇게 충돌한 요걸 또 전승이 된다고. 전승이 돼서 지금 세대에서도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선택을 어떤 식으로 선택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망각을 하려고 했을까? 망각을 하면서 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의도가 뭐가 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재구성을 했을 때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써줄 수 있었죠. 이걸 압축시켜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확 줄여서 요 부분들을 반절로만 줄이면, 그죠? 그렇다면 충분히 좋은 글이 됐어요. 이 글 자체만으로도. 좀 아쉽다는 거죠. 완결되지 않게.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이걸 했어. 재구성했고, 무의식도 했고, 이거 반대는 의식이고, 이게 피해자 있고, 가해자 있고, 이게 충돌되는데 이 피해자로는 공습이나 뭐 이런 걸로 되고, 이거는 가해자는 전쟁에 지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감정, 요거는 망각을 해버리고, 이것도 또 망각인데, 요 망각과 요 망각과 또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집단으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가진 거. 그게 계속 전승하면 이걸 전승하는 사람, 이걸 전승하는 사람이 말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기억 자체가 이렇게 전승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에 이 재구성됐을 때 어떤 이유로 됐는지, 내 기억이 어떤 이유로 됐는지,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거든. 이 집단 기억이 역사라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걸 객관적으로 하고 재구성을 비판할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쓸 수 있거든. 여기서 넘어간 개인 생각이 아니잖아. 그냥 이걸 보고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써주는 거잖아. 인득은 단속.
다니는데 어차피 내신이 모자라는 애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만 써주면 다른 애들 이렇게 쓰면 나쁘지 않다고 그냥 있는 거 다 있다고 그럴 텐데 자 이렇게 네가 쓰는 거 보니까 1번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쓰는 말투도 조금 고치면 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쓰는 속도. 두 번째 이걸 재구성하는 거야. 이게 재구성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쓰는 거야. 그럼 3번은 이런 내용을 했으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써줘야 돼. 이거 써주면 붙어. 이것 때문에 내가 대박을 많이 치겠어 애들한테. 어차피 떨어지는 거 플러스 알파 네가 쓸 수 있고 네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여기서 관련된 거 다 쓰라고. 다 쓰라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 이거 생각해보고 장단점 생각하고 이거 장단점 생각하고 이거 비교해보고 또 장단점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플러스 알파를 쓰면 붙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이 속도를 줘도 생각 자체를 본다. 생각이 없는데 그걸 빨리 하거나 늦게 하고는 의미가 없잖아. 근데 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해. 근데 너는 이게 잘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논술은 맞고 틀리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행복에서 논하라. 그럼 이게 행복이 주관적 행복이 있고요. 객관적 행복이 있어요. 양적 행복이 있고요. 질적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행복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행복이 있어요. 그냥 나눠보면 돼. 네 맘대로. 맞고 틀리는 게 없어. 다 있어. 어디서 주워 들어본 거고. 그걸 써나가면서 뭐라고? 이거를 배치해서 쓰는 거야. 근데 요거에 있는 본문 내용에 있는 건 압축 잘했어. 본문 내용, 이 압축 능력이 돼가 이게 1단계. 그럼 1단계는 됐어. 압축했으면 그 압축한 거를 이렇게 한 줄로. 그게 뭐냐? 이거다. 그럼 기억의 가치는 뭐냐? 언제 선택하냐? 뭐 어떨 때 망각하냐? 망각하면 장단점이 뭐냐?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냐? 집단 기억이 뭐냐? 언제 생기냐? 의도적으로 왜 하냐? 어떤 상황이라?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야. 이게 한 줄, 요거 한 줄만 썼으면 되는 거야. 요 밑에 동원한 걸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논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압축해갖고 최대한 정리해갖고 이렇게 쓴 거야. 요점 정리한 거야. 요점 정리에다 플러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파. 근데 애들이 요점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요점 정리가 안 되고 뭔 말인지를 떠나서 이게 단어 선택을 안 해. 애들이 불안해갖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맨날 그래. 그거 필요 없다니까. 네가 선택해서 네 생각을 쓰는 네 생각. 그러면 대박을 터뜨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남들 쓰는 대로 똑같이 쓰면 그러면 점수 안 나온다고. 어차피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네 쓰고 싶은 대로 써보고 떨어지라는 거야. 세 개를. 근데 그러면 가끔가다 대박이 일어나는 거다. 자, 기억이란 이렇게 써있어. 저로. 이걸 읽어보면 네가 쓴 거 말고 예생각 있지, 예생각.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로 얘기한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런 걸 채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점하고,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가 내용, 기업, 개인적, 자존적 측면이 있는지, 적절히 가와 나의 얘기를 했는지, 그지? 그래서 기억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썼는지,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지? 쌤이 그랬지. 이 한 줄, 제일 위에 써있는 한 줄만 정확하게 네 생각 막 썼어도 되는데, 그러면 수필이지 자기 생각만 쓰는 거고, 논술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요약 정리한 걸 기반으로 해야 돼. 그래야 점수가 더 좋아. 하지만 자기 얘기를 쓰면 성공한다고. 자기 얘기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압축된 거, 이런 거 딱 보면 이거 되게 압축됐지, 이렇게.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논술을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글을 읽는 능력도 늘어나고, 국어 점수도 더 맞고, 영어 점수도 조금 올라가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숙제를 내거나, 이런 것도 도움되고, 그래서 해보라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